생각보다 많이 까먹었네. 자, 226번 한번 보자, 얘들아. 칠번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그 2세타랑 9세타를 나타낸 도경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건 아무튼 4분면에 뭔가 2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세타가 있는데 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얘를 일반각으로 쓰면 2n1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3분의 파이, 얘가 2n2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둘을 뺐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난다? 2n 파이의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누가 더 앞에 있는지 모르지, 사실은. 요 상황도 있지만 반대로 둘이 위치가 바뀐 상황도 가능하니까 정확히는 어떻게 쓴다? 9세타 빼기 2세타의 절대값이 얼마다? 절대값이 2n 절대값이라보다는 이걸 하면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랑 2n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절대값보다 이 표현이 낫겠다. 그치?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7세타가 1번 7세타가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를 풀면 세타가 7분의 2n 파이 더하기 21분의 파이다가 되겠죠. 두 번째로 가면 근데 같은 식으로 7분의 2n 파이 마이너스 21분의 파이다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그 세타의 개수거든요. 세타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 세타의 개수니까 요게 지금 되는 건데, 우리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라고 쳤으니까 내가 n에다가 이제 0부터 숫자를 넣겠지, 정수를. 맞아, 아니야? 자, 그럼 n에 0을 넣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죠. 1 넣어도 들어오고 1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언제 안 되냐 얘기야. 그럼 요거 좀 예쁘게 정리하면 그걸 알 수 있게. 자, 21분의 6n 파이 더하기 파이잖아요. 그치, 요게 아니. 요게 이렇게 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세타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라고?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니까 0 이상 2파이 미만이니까 이하니까. 자, 요 범위에서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 숫자가 그러니까 6n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42보다 작게 하는 n의 개수 묻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0, 1 해서 어디까지 된다고? 7점, 6까지 되는 거니까 몇 개? 7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식으로 요 놈도 쓰면 얘는 21에 6n 파이 빼기 파이가 되니까 6n 마이너스 1이 0과 42 사이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n이 얼마일 때? 0일 때부터 얘는 7까지 되나요? 0은 안 되죠. 1부터 7까지지, 그냥. 1부터 7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7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해서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같아요.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일반각 이용해서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가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돼. 딱 요 정도 해, 요 정도. 아우, 좀 아파. 필기하세요.
자, 됐나요? 그 다음 거 해볼까? 아우, 근데 토요일 아침은 정신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내용 한번 볼 건데, 이건 사실은 여기는 잘했겠지? 여러분,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잘하죠? 이거는 어차피 공식이 요거 하나잖아요. 이제 호두법을 썼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세타고, 부채꼴의 넓이가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라서 요렇게 들어간다.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요거 외우고 푸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37, 44번까지는 다 풀렸을 거야. 그치?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자, 232번부터 지금 잘 봐봐. 233번. 우리 문제 3번 똑같냐? 둘레 길이가 20이고 넓이가 똑같죠? 맞죠? 2번 문제가. 그러니까 232번이랑 233번, 234번이 똑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요건 기억하라고 했어. 별도로.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해. 그때의 뭘 구한다?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경우, 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를 최소로 만드는 상황 두 가지가 있죠.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다? 중심 가계 크기가, 그러니까 부채꼴의 중심 가계 크기가 2라디안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외우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선배요?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선배요 이거? 아 진짜? 자, 이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일단 이것도 둘은 기억나? 다 기억 못해 왜? 자, 봐봐. 이게 첫 번째 상황은 이거야. 둘레 길이가 일정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차피 문제 있으니까 문제 보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233번을 해. 233번. 다 질문이 없으니까 이게.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근데 얘가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 20으로 일정하대. 근데 이게 아래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R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둘레 길이라는 게 2R 더하기 R세타인데 이게 얼마로 일정하다? 20으로 일정한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20이지만 나는 이제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A라고 할게요. 일정한 숫자 A라고 칩시다. 상수 A.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RL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R의 제곱 세타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L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 L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A 빼기 2의 R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반영하면 요렇게 들어가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0이랑 얼마? 2분의 A가 그러니까 R의 값이 0과 2분의 A일 때 0이 되지. 맞지? 맞아 아니야? 반지름이 0이면 0이고 넓이가 반지름이 2분의 A가 되면 반지름이 2분의 A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 힘들다. 나 혼자 떠드니까. 요거 길이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최대값이 언제 나와? 2차 최대값에서 R이 얼마일 때? 4분의 A일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맞아 아니야 지금 모양상? 그치 얘들아? 그래서 R이 얼마가 될 때? 4분의 A가 돼. 그럼 잘 봐봐. R이 둘레 길이가 이거잖아. A잖아. 그러면 여기가 4분의 A고 여기가 4분의 A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이거 3개 더해서 A라니까? 2분의 A가 돼서 세타가 얼마다? 2가 되잖아. 구조가. 맞죠? 2 곱하기 4분의 A 해야 뭐가 나와? 2분의 A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중심각이 2라디안이 됐대요. 요 케이스는 무조건이야. 이게 지금 증명을 했잖아. 숫자 A로.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냐면 봐봐. 둘레의 길이가 30이래. 그럼 어떻게 푸냐면 야 이거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30이고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럼 반지름 얼마야? 물어보잖아. 근데 별 생각 없는 거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면 이게 20이잖아. 근데 1대 1대 2 나눠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5고 2분의 5고 2분의 5고 2라디안 된다니까? 그때 넓이가 최대값으로 얼마를 가진다? 2분의 1 R L에서 4분의 25라는 값을 가져. 이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보자마자 둘레 길이가 20이네?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다? 저거의 4분의 1인 거야. 뭐가 정답이야? 그러면 232번의 정답은 얼마겠어? 그러니까 232번의 정답은 중심각은 얼마라고? 2야. 이거 풀 게 없어. 그냥 보자마자 3번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반지름 길이 얼마였겠어? 반지름 길이 4인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일정하다는 게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고 정해졌을 때. 그리고 넓이의 최대가 되게 하는 반지름을 구한다거나 할 때 이때는 중심각이 2라디안이고 R은 4분의 1이고. 자, 이렇게 증명까지 했어요 제가. 맞죠 여러분?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방금 한 것처럼 반대로 넓이가 일정하다고 나와. 그리고 나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잘 봐. 똑같은 얘기야. 지금 보시면 반지름 R, 중심각 세타인애가 있다고 쳐. 그럼 부채꼴의 넓이 S는 그때 말했듯이 둘레 지금 넓이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S가 2분의 1 RL이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L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L이 R분의 2S지. 맞아 아니야?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가 지금 L이잖아. L. 그럼 이거를 R분의 2S가 된다니까? S가 일정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봐봐.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R 세타 L인데 지금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딱 봐도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뭐 써야 돼? 산술기 하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최소값으로 얘를 가지거든. 근데 이건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뭐죠? 그럼 얘랑 얘랑 같을 때지. 그래서 2R이랑 L이랑 같을 때야. 근데 여러분들 원래 L이 R세타잖아. 맞아 아니야? L이 R세타란 말이야. 근데 이거랑 같을 때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 그렇지. 그래서 특이하게 둘 다 세타가 2라디안일 때 이런 성질이 발동이 돼서 그러니까 세타가 2일 때 이게 고정된다는 걸 외워두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라디안이 되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돼요. 넓이를 일정하게 줬을 때.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채꼴의 넓이가 자 물어볼게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부채꼴의 넓이가 16으로 주어진다고 쳐. 16으로. 그러면 그때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니까? 근데 이게 2일 때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R이 얼마라고? 이딴 식으로 푸는 거야. 넓이에 대한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나온다? 이 넓이가 일정하다고 치면 R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면 편하겠죠. 그죠? 나도 사진 찍어놔야겠다. 아랫방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놔야지. 근데 이거 뭐 사실 예전에 좀 나왔는데 요새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알아두면 한 번 알아둘 필요는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 얘는 상대적으로 그 동경이나 그런 것들이 동경일치, 그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래도 요새 좀 나오긴 한데 여전히 얘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고 어차피 이게 뭐 삼각함수 전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알아두면 편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쓸 때는 용이하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A가 그럼 또 호의 길이. 둘레 길이. 네. 둘레 길이가 20이면 뭐 이렇게 나오고 16이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난다? 중심각이 2라는 때 발생한다는 걸 증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중심각이 2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쉬워진다. 이거 잘 모르겠어. 다들 왜 질문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내가 지금 풀어야지. 그지 얘들아? 제가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과학이랑 호도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가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인 거야. 사실 큰 핵심은 크게 문제 유형이 세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각 이용한 각이 4분면 문제. 두 번째,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 세 번째, 지금 배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끝났어. 일반각과 호도법. 요 세 가지가 대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됐다 치고, 그 다음 삼각함수 정의 이용하는 문제부터 풀 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풀어와서 질문이 나왔거든?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우선 237번 볼게요. 자, 237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사인, 코사인의 정의거든요. 여러분, 일단 정의부터 다시 써보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죠?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단위원은 아니니까 원을 그려. 원을 그리고 이 세타의 크기만큼 동경을 그려. 맞지? 그리고 나서 그때 요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그때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하고 사인 세타는 어떤 애를 쓰자? r분의 y를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외우면 돼. 정의를 내렸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를 쓰기로 했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를 쓰자라고 약속을 했죠. 그치?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푸는데 그래서 237번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237번을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에 y는 3분의 2x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 원 자체의 반지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 대신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C, A, B인가요? 이렇게 됐고 여기가 D고. 자, 요 각이 베타고 요 각이 알파거든? 근데 질문은 뭐라고 했어? 질문이 사인 2알파 더하기 사인 2베타야. 한번 물어보자. 일단 2알파 2베타인데 여러분 알파 베타가 있는데 2알파는 어디 있고 2베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죠? 모르겠지. 여러분 보세요. 원이 나왔고 각도를 조배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주각을 쓰라는 얘기예요. 일단 얘가 직각상 이게 봐봐 얘들아. 요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90도야 아니야? 원주각 성질에 따라 90도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베타면 여기 알파면 여기가 얼마야? 자, 원주각이 알파니까 중심각은 2알파일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2알파는 요딴 식으로 얻어내는 것 같아요. 맞지? 그리고 베타가 문제인데 이 베타는 저기 있는 애를 어떻게 해야지 2베타가 나와요 여러분? 2알파는 알겠어. 2베타는 뭐야? 자, 여기가 알파죠? 그래서 첫 번째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죠? 그러면 2베타는 파이 빼기 2알파죠? 그럼 질문 각변환 배웠을 거 아니야 얘들아? 각변환 배웠지?
얘는 뭘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 사인 파이 빼기 2알파인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냥 사인 2알파죠? 답변하면. 답변은 배웠어? 이건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된다? 요거의 사인을 구하면 돼, 2알파에. 됐죠, 여러분? 그럼 이거 사인은 어떻게 돼? 요게 문제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죠? 그럼 요 삼각형 갖고 뭐 하면 된다고? 코사인 구하면 그게 사인이지. 그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를 하면 그게 사인 2알파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답변을 하면.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거만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떤 애인지 딱 따로 빼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반지름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이게 3 커질 때 2 커져서 R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얼마? 13인 거야. 그러면 코사인은 얼마지? 코사인은 루트 13분의 3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게 그래서 사인 2알파라는 거. 그럼 내가 구하는 정답은 요거 2배 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이놈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문제예요. 기억나? 이제 좀 감이 와야 돼. 삼각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 로그만 하다가 삼각함수 들어보니까 좀 감이 없거든? 다 까먹었지, 맞지? 소야. 감을 좀 살려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각변환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시리요. 아는 척하고 있지 마. 각변환 하는 거 미리 좀 설명 좀 하자. 얘들아 기억나? 각변환? 기억나 안 나?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나한테 배운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배웠어? 그러니까 나한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은 막 그래프 써서 다르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각변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보자.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거. 각변환은 요쪽에 2분의 n파이 꼴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놈이 알파로 돼야 돼. 세타로 갈게. 이 세타 형태의 각을 가지는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요거죠. 요렇게 하는 각변환을 배워. 근데 첫 번째가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고 했어. 모양이랑 크기랑 부호를 구분하라고 했거든. 크기랑 부호를. 뭐가 문제인데? 왜? 아 어디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다음부터 안 돼요. 여기까지 되는. 어? 이게 그 사인 세타가 이 알파가 되는 건 알겠어? 네. 사인 알파를 구하라며. 사인 2알파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모양상 예쁘게 만들려면 여기를 구하는 게 편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를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로 바꿔. 여기 크기가 얼마냐고. 여기요?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인 2알파를 만들려면 코사인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얘기가 또 각변한 얘기야. 잘 봐봐.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를 각변환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 사인 2알파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요 놈의 코사인 값을 구한 건데 이걸 코사인 구하니까. 근데 얘가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3칸 퍼질 때 2칸 퍼지는 움직임이 보고 있잖아. 그래서 요 직각삼각 이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이런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걸 할 건데 첫 번째 기억할 거는 일단은 뭘 신경 쓴다? 모양 크기를 신경 쓴다. 그 값을. 그래서 n이 홀 짝수이면은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로 모양이 유지가 되죠. 근데 n이 홀수면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요게 지금 90도를 넘어가는 구조가 되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뀌지. 그래서 역전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인은 뭘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뭘로 바꾼다고 했어? 사인으로. 탄젠트도 xy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 뒤집어지는
그래서 요걸 일단 외워야 돼. 첫 번째가 이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였어요? 1번째는 했을 첫 번째가 뭐냐면 크기.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보기도 크기죠. 사실 삼각함수의 값의 크기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부호라고 했잖아. 부호는 뭘 보는 거죠? 얼싸안고 보는 거였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호 맞추기 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게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잖아. 그치? 세타를 예각 취급해서 부호를 구해서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 개념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자, 파이 더하기 세타를 했어. 그럼 일단 무조건 사인 세타를 써. 모양을 맞추라고. 그 다음 부호를 보는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 이게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3,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짝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쓰고 그 다음 부호를 볼 건데 이게 2,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준다.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어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하면 일단 탄젠트 세타 써놓고 4분면을 본다고. 근데 3,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플러스인 영역이니까 그대로 플러스를 놔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가라고 했어. 크기랑 부호랑.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 뒤쪽 각도가 이상하면 막 그래프로 풀기가 되게 불편해. 단위원이라. 그래서 단위원 그래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외워.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천천히 가야겠네. 보니까 지금 되게 많이 안 돼 있네. 나는 당연히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요거 이제 좀 넘어가서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할 거야. 이거는 답변하는 뒤편에 있을 거라 아직 안 있을 거고 우선은 삼각함수 정의만 계속해서 해볼 건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얼싸안고를 외우고 있어야죠. 자, 얼싸안고를 잠깐 설명할게요. 왜 얼싸안고가 생긴 거야, 얘들아? 이 정의 때문에 그래. 봐봐봐.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X좌표, Y좌표와 R로 구성이 되는데 R은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이런 거야. 자, 1사분면은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고 R도 플러스니까 이 사인 세타가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니까 모두 양수인 영역이었던 거야. 근데 2사분면은 뭐가 돼? 누가 음수로 바뀌었어? X좌표가 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서 사인은 상관없지. 사인만 플러스인 영역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둘 다 음수니까 얘랑 얘는 음수가 되는데 얘는 음수분의 음수돼서 양수되니까 탄젠트만 살아남은 영역. 같은 식으로 여기는 Y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Y좌표 영향 받는 애는 부호가 바뀌는데 얘만 안 받으니까 코사인만 살아남은 영역에서 얼싸안고라고 외웠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의 이용해서 부호 외웠던 거야. 그래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였지? 플러스 되는 게 몇 개다? 플러스는 3개 있거나 1개가 돼. 그러니까 플러스가 2개인 영역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삼각함수 3놈 중에서 2놈이 플러스인 영역은 없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게 지금 대표 유형 5번에 있는 내용인데 질문은 안 나왔거든? 그래서 뭐 다 할 건 아닌데 가볍게 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238번이랑 39번 두 개만 살짝 해보자. 자, 우선 238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세타가
3, 4분면의 값이야. 그럼 누구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양수인 영역이야. 그러면 자 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는 절대값 사인 세타인데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배웠어. 세제곱근 코사인 세제곱 세타야. 이거는 부호 그대로 나오지. 여러분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 그 다음 1 더하기 사인 세타를 하면 얘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지 최소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양수잖아.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같은 반대로 코사인 세타 빼기 2라면 안 그래도 음수인데 1까지 뺐으니까 완전 음수죠. 이게 음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 맞춰서 푸는 거지.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부호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239번. 요건 원래 쉬운 건데 봐봐. 이런 얘기야. 지금 보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해서 양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랑 곱해서 양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느 사분면밖에 안 돼요? 왜냐면 잘 봐. 이게 지금 셋이 다 부호가 같다는 거야. 그럼 셋 다 음수인 구역이 어차피 없었잖아. 그럼 남는 게 셋 다 플러스인 영역이니까 1, 4분면밖에 없죠. 답이 1번. 그럼 예를 들어 반대로 봐봐.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인 4분면은 몇 4분면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 사인이랑 코사인은 부호가 다르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부호가 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플러스가 두 개인 구역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이걸로 이해해서 몇 4분면? 2, 4분면이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힌트 요거 보고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가 두 개인 영역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요게 부호가 있는 얘기였고요. 됐다. 자, 그 다음 대표인형 6번에서 우리가 6번 하기 전에 또 한번 설명하자. 삼각함수가 저렇게 구성이 됐어. 우리 저거에서 이제 관계식을 외우거든요. 관계식 어떤 거 외워요? 일단 첫 번째 탄젠트 x가 누구랑 같다고요? 세타로 바뀌 x 말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왜? 얘로 얘 나누면 얘 나오니까. 맞아 아니야? 이렇게 나누면 얘 나오잖아.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거 외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1이 나온다고 하죠. 왜? 얘가 r분의 y의 제곱 더하기 r분의 x의 제곱을 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그러면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1 나온다. 이거였죠? 그래서 정의를 반영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는데 교과서는 요거 두 개 주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파생된 것들을 다 외워야 되죠. 자, 파생된 거 한번 씁시다. 뭐뭐 있는지 이거 쓰고 좀 쉬면 되겠다. 자, 1번. 자,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서 나오는 거죠. 요 식은.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요거 없고요. 자, 두 번째 뭐 얻어요? 나누기 얼마 한다? 사인 제곱 세타를 하는 거죠.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요 식을 얻어요. 이게 단가요? 또 있죠. 뭐예요 또?
몇 가지를 더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변형된 것도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3번. 자,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통분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야. 그럼 얼마지? 1되죠. 그래서 요거 외웠죠. 맞아요? 요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 4번. 요것도 외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다?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같은 식으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빼기 2배의 전개하면 이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서 그런 거죠? 요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딴 거 아닙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요런 5가지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기 하시고 20분 쉬었다가 뒤에 실제로 문제 푸는 거 쫙 보여줄게요. 근데 다 기억나긴 하지 설명 들으면 얘들아.